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회생 가능한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건설사 및 금융주 등 관련 업종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에 이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2.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올리면 한국의 전기차 수출이 10% 증가할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전 세계가 중국산 전기차 대신 부품 관세를 상향하게 되면 한국이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3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한 주간 2% 이상 크게 뛰어오른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증시에 부담이 가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이날 TSMC는 전월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4.5%가량 크게 급등했고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1.27%가량 오르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이목은 한국 시간으로 15일 저녁에 예정됐죠. 이 CPI 발표에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월요일 아침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0.5% 이상 올라준 코스피. 오늘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0.28% 오르면서 2,73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해야겠죠. 전거래일 코스피와는 반대의 행보를 보였던 코스닥. 오늘도 마찬가지로 파란불 켜면서 한 주 시작하고 있습니다. 0.58% 떨어지면서 860선이 무너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4거래일 연속 나홀로 매수세 행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은 약세를 보이면서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양대 지수.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10조 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이미 올해 반도체 섹터에 3조 6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행한 바 있고 또 민관 합동으로도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이 규모를 대폭 늘려서 10조 원 이상의 규모로 키우겠다는 의미인데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서 수출에 대한 실적 개선까지 기대되고 있는 이 반도체 섹터.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은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은 신고가 갱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면서 이미 고가를 돌파한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유럽 시장이 저렇게 강하다면 미국 장도 CPI 지수 발표 이후에서 급락보다는 뭐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올라가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유로스탁이죠. 유로스탁도 이제 유럽 나라들의 지표들을 모아서 산출한 건데 얘는 아직 돌파 직전에 있지만 독일이라든지 그 외에 뭐 그리스, 네덜란드, 뭐 스웨덴, 프랑스 다 강하고요. 그 일부 국가들은 그 고가를 역사적인 고가. 그러니까 그 나라가 증시가 시작한 이래로 역사적인 고가라는 얘기는 최고점을 돌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일 시장과 같이 이런 식으로 돌파한 나라가 몇 나라가 나와요, 지금. 그래서 북미,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가를 돌파하는 나라들이 예전에는 미국이 선도하면서 미국이 먼저 그렇게 돌파가 됐었는데 지금 유럽이 먼저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돌파하는 애들이 나왔고 목요일 날에도 돌파 시도가 나왔고 수요일 날도 돌파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독일이 좀 빨리 돌파한 편인데 얘가 돌파가 된 게 지난주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 목, 금 해가지고 지금 유럽 나라들이 역사적인 고가를 돌파 중에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고가를 얘네들이 하나둘 돌파를 하면 나스닥 시장도 유럽보다 지금 미국이 더 잘 나가거든요. 뭐든지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유럽도 넘어가는데 미국이 못 넘어갈 일은 없죠. 과거에는 미국 시장이 떨어졌을 때에서 유럽 시장이 아주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연출해 줬는데 지금은 미국 시장이 CPI 지수 다음 주에 있다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있다고 거기에 지금 그래도 살살살살살살 거기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역사적인 고가거든요. 역사적인 고가 쪽으로 붙어놨는데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유럽 시장이 넘어간 거 봐서는. 흔들려도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또 호재로 말아 올리면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미국장은 대선도 있고 유럽 시장이 넘어가니까 역사적인 고가를 또다시 갈 거다. 그래서 바로 갈 거냐 아니면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와서 흔들렸다 갈 거냐의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그럼 일본 시장도 미국 시장이 넘어가야지 얘네들도 그때서부터 이렇게 쫓아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 미국 선물은 강하진 않나요. CPI 지수가 바로 이제 15일 날 우리나라 이제 휴장인데 그때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에서 이제 열어보고 뚜껑을 열어보고 미국장은 반응을 주겠죠. 일본 시장도 거기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유럽 시장은 요상하게 요즘에 눈치 안 보고 그냥 고점을 돌파합니다. 독일만 돌파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 네덜란드, 스웨덴 뭐 등등 다른 나라들 다 강해요. 뭐 프랑스도 강하고요. 뭐 오스트리아 뭐 이런 애들도 강하고 그러니까 유럽 나라는 전체적으로 다 강한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장도 넘어가겠죠. 그래서 미국장 넘어가면 일본 시장도 움직이고 그럼 우리나라도 그러면 3,400을 돌파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전 세계 왕따 증시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증시. 그래도 따라가긴 합니다. 다른 나라 그래도 전쟁하는 나라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혼자서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고점은 돌파를 못하더라도 이 앞에는 2,800은 돌파하겠죠. 뭐 3,000은 갖다 놓겠죠. 우리도 3,300 돌파해서 3,500도 가지고 4,000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는 꿈에도 그쵸? 바라지도 않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 역사적인 신고점 돌파하면 우리나라도 조금은 좀 따라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장을 참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죠. 우리나라 지수 3,500 간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4,000 간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도 2,800은 넘어가겠지. 근데 그것도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할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저는 IT는 죽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기준이 돼서 IT 대장이니까 그쪽 물론 지금 전선 테마주들이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면서 저쪽만 가니까 지금 IT 섹터들로 이제 순환이 안 돌고 있는데 저것들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는 이유가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인공지능 반도체가 움직이든 시스템 반도체가 움직이든 아니면 로봇 테마가 움직이든 그러다가 다시 반도체로 또 장비로 돌아가든 순환매는 나오긴 나올 텐데 전날 이상하게 우리나라 시장 보면 이상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들을 찾아보면 딱히 없었어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했고 뭐 ARM이 뭐 떨어졌고 근데 이제 루머가 하나 돌았죠. 루머의 이유는 뭐 삼성전자가 루머일 뿐이지 어떤 데서도 공식적으로 기사가 나온 게 없고 삼성전자에서도 뭐 공시라든지 그런 데서 밝힌 내용도 없고 그냥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루머는 뭐 되게 많아요. 뭐 루머는 뭐 미라가 아직 진짜로 있더라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말도 안 돼 뭐 이상한 얘기들이 있죠. 뭐 그런 거 다 루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루머로 치부하면 되는 거고 그 루머 무슨 얘기였냐면은 삼성전자가 HBM, 엔비디아 테스트하는데 그게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게 사실이라면 전날 삼성전자 혹은 오늘 삼성전자는 10% 이상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 외국인들이 왕창 매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장대 연봉으로 확 떨어지고 지수도 갑자기 폭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수도 갑자기 2,500으로 박살이 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얘기는 없어. 그럼 삼성전자에 너네도 무슨 일이냐. 그 막 공시를 내보려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우리도 뭐 이유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가 떠야 되는데 삼성전자 안 빠집니다. 그냥 지수가 그냥 오늘 CPI 지수 발표 앞두고 미국 시장도 그냥 대충대충 움직이고 일본 시장도 대충대충 움직이니까 그냥 대충대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머일 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강하죠. 그래서 지금 IT 섹터는 지금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라서 그렇고 그러니까 루머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진짜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뭐 10% 이상 빠진다든지 외국인들이 뭐 1,000만 주 이상 갖다 던진다든지 뭐 1,000조를 던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엄청난 매도세가 나올 텐데 그런 거 없으니까 일단 그런 거는 시장이 지나면 그래서 결국은 지난주에서는 지수가 폭등을 막기 위해서 IT를 눌러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장품 움직였죠, 게임주 움직였죠, 엔터주 움직였죠, 증권 움직였죠, 보험 움직였죠, 은행주 움직였죠. 그다음에 전선테마 움직였죠 등등 그쪽 애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IT를 눌러놓은 건데 오늘은 뭐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이런 애들이 뭐 폭락은 안 하지만 이쪽 애들이 지난주처럼 급등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게 강하게 움직이면 29만 원 돌파가 되겠죠. 돌파가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IT 부품주들이 이제 꼼지락꼼지락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다시 얘기를 돌리면은 유럽 시장은 지금 역사적인 신고점 돌파되고 있고 그러면 미국장도 돌파가 될 겁니다. 바로 돌파할지 살짝 흔들었다 돌파할지 결국은 돌파를 할 거예요. 유럽 시장 신고점 돌파하는데 미국 시장 돌파 못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도 돌파가 되면 그럼 우리나라도 분명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IT주들은 대마불사 흔들려서 위태로 보여도 절대 죽지 않는다. 거기다 지난주 금요일 날 TSMC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수요가 지금 확실하게 얘네들 최근에 뭐 지진 나가지고 뭐 그쵸 뭐 생산 설비 뭐 문제 뭐 가동 멈췄다 해갖고 뭐 실적 떨어질 거다 그랬는데 떨어지기 어딜 떨어져요. 예상치만큼 좋게 나왔고요.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고 일단 그런 게 좋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22일 날에 뭐 실적 발표한다 그러는데 이미 예상 실적 저번에 발표했지만 얘네들은 좋아요. 그리고 계속 좋습니다. 올해 계속 좋고 내년에도 더도 좋고 얘네들도 굉장히 좋은 지금 엔비디아고 그다음에 지금 인공지능 쪽으로는 챗GPT에서부터 해갖고 구글의 제미나이 그다음에 애플의 시리 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경쟁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 그러니까 짜여져 있는 매크로가 아니고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얘네들이 무슨 로직으로 인해서 그렇죠? 얘네들이 생각을 하고 사람과 대화를 하는 그런 챗GPT 같은 그 업그레이드 판들도 계속 나오는데 근데 그게 인터넷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로봇들에 들어갑니다. 로봇들에 들어가고 뭐 키오스크에 들어가고 뭐 심지어 뭐 움직이는 거에 모든 걸 했으니까 뭐 마우스에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겠죠. 뭐 어쨌든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는 뭐 그런 거로 비춰봤을 때 IT는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현재 이 미국 증시는 역사적인 고점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만 그 경로까지 다소간의 출렁임이 있을지는 이번 주 CPI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요. 또 22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역시 시장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아가고 있는 그런 IT 섹터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장 표적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표적 종목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종목이 나와줬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장에서의 주성 엔지니어링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0.16%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32,200원 선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의 주성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지난주 무슨 루머들이 돌았는데 주성이 루머는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전 믿지도 않고 삼성전자가 HBM 그 3 엔비디아 테스트하는데 떨어졌다라는 루머가 돌았다 그러는데 누가 퍼프인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뭐 한 번 테스트 떨어졌다고 그래서 뭐 영영 못하고 그러는 회사가 아닙니다. 결국은 해내는 회사고 뭐 그래서 젠슨왕도 뭔가를 봤으니까 지난번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를 지켜 세우면서 그때 하이닉스 언급도 없었습니다. 하이닉스는 원래 납품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인정을 한 거겠죠. 하이닉스 얘기는 없고 삼성전자가 엄청나다, 엄청난 기업이고 한국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톱니바퀴면은 아예 맞물리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거고 뭔가 지금 되고는 있는데 뭐 막바지 뭐 최종 작업에서 뭔가 뭐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지금도 이미 납품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루머도 있습니다. 왜 그런 루머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다라는 루머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테스트에 뭐 떨어졌다는 루머가 뭐 들어왔다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는 저는 안 믿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IT주로 약해서 떨어진 것 같은데 ALD 장비 쪽에 이제 국내에 4대 천왕 중에 하나가 뭐 유진테크, 그다음에 원희가 IPS, 테스,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거기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최고로 꼽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삼성하고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ALD 장비를 삼성 쪽에다 납품을 안 한대요. 여기 정보 그러니까 인터넷 찾으면 나옵니다. 지난번에서도 어디다가 한번 올려놓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 쪽에 납품을 안 하고 그 하이닉스 쪽에 납품한다라는 그러면 결국은 하이닉스 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주성 엔진 그러면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루머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주성 엔진은 하이닉스와 좀 더 관계가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도 납품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에서 그냥 주성 엔진은 하이닉스 향이에요. 그냥 그쪽하고 좀 많이 긴밀하고. 하는 부분들의 이슈가 과거에서부터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이닉스 강하니까 하이닉스 강하면 결국은 주성 엔지니어링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전에서도 가장 싸게 추천했을 때가 32,000원대 주성 엔지니어링, 비싸게 추천해서 35,000원대 이 정도 자리면은 IT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없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잘 팔리고 있고 반도체 장비도 수출 잘 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계속적으로 좋고 뭐 계속 로봇들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자율주행차 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옛날에 뭐 10,000개 들어갔으면 지금 뭐 10만 개, 100만 개, 뭐 1,000만 개 들어간다 그러고 제품 하나당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갈 거고 데이터 센터 짓는데 거기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죠. 뭐 데이터 센터에 뭐 구리선만 들어가겠습니까? 뭐 전기만 들어가겠어요? 그거 다 쓰는 게 다 반도체가 전기를 많이 그렇죠? 써먹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전선주들이 올라가듯이 그래서 반도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문제가 있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한가를 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 없으면 때가 되면 움직입니다. 그럼 오늘은 왜 안 움직이느냐? 아까도 오프닝 때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 시장 선물이 폭등 안 합니다. 급락도 안 해요. 마이너스 0.08 그래요. 마이너스 0.8도 아니고 0.08 그러니까 그냥 보합에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다음에 일본 시장도 마이너스 0.23 뭐 이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CPI 지수 앞두고 잠잠히 조용히 있는 거죠. 그럼 일본 시장도 조용히 있고 미국 시장도 조용히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뭐라고 급등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유럽 시장이 지금 다 신고점을 다 돌파를 하고 있어. 먼저. 계속 강합니다. 그럼 미국 시장도 돌파하겠죠. 그럼 돌파하면 우리나라는 뭐가 갈까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좋다고 하는 게 계속 지금 TSMC 실적이 뭐가 많이 늘었대요? 엔비디아 실적 뭐가 많이 늘었대요? ARM도 실적 좋았습니다. 여러분 기사에서 뭐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전망대에 떨어졌는데 아니에요. 그거 제가 볼 때 거짓말입니다. 예상을 누군가 그렇게 한 거고 지난 전월 동기 대비 실적이 예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래서 ARM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2분기 때 안 좋다는 얘기들 살짝 흔들렸는데 그 다음 날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5% 다시 반등 줬습니다. 2% 빠도 5%.
근데 그런 기사는 안 써줘요. 오히려 2% 떨어졌다가 초폭등을 했다. 뭐 이런 기사는 안 써줍니다. 근데 이게 다 지금 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지금 속이는 겁니다. IT주들이 지금 안 좋은 것처럼 여러분들 속여서 물량을 지금 털어내는 게 아닌가. 자, 이 얘기가 틀려 먹으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당장 하한가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 빠져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하이닉스 이제 곧 19만 원, 20만 원 돌파할 겁니다. 그럼 반도체 장비주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성 엔지니어링 표적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가격 전략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저희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5월 7일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고요. 5월 8일 하나마이크론 27,650원에 접근해봤는데 3.44%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5월 9일 원익QNC 35,200원에 접근해봤는데 4.69%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총 누적 수익률은 1,474.07%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황들 다 함께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다뤄봤던 SK하이닉스 오늘 장에서 어떻게 가져갈지 계속해서 전략 들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이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 SK하이닉스를 드렸는데요.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도달이 됐는데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전에서는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작년 6월 달서부터 이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올해 기준이죠.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서 내년에는 2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얘기해서 30만 원 갈 것이다. 내년 기준이니까 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계속 30만 원 갈 것 같고요. 바로 코앞에 있는 20만 원 곧 가겠죠. 이제 19만 원. 왜냐면 유럽 시장이 너무 강해요. 미국 시장도 나스닥 신고점. 그래서 이번 주 갈 수도 있고 예상보다 뭐 CPI 지수가 잘 나오면 근데 예상치는 그냥 전년하고 비슷하거나 그냥 예상대로 나올 것 같아서 반응은 그냥 뭐 그때마다 다를 수 있는데 폭락은 안 나와요. 유럽 시장이 폭락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제 나스닥 선물 실시간을 확인해 봤는데 플러스 0.01이네요. 좀 전에 0.02.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플러스 전환 됐고요. 유럽 선물도 또 올라가요, 이것들. 여러분 유럽 상황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뭐 빵값 막 뭐 4배 올랐다부터 해가지고 뭐 그래갖고 뭐 유럽 전기 없어갖고 뭐 뭐냐 제조업들 뭐 망하고 이게 작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 상황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작년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에너지 모자르다, 그래서 물가 폭등하고 있다. 미국은 너무 좋아요.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다 나와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문 닫아놓고 자기네들만 먹고 살아도요. 땅도 좋고요. 뭐 옥수수부터 해서 뭐 벼부터 해갖고 걔네들 뭐 땅도 비옥지고 평야도 넘고 많고 하여튼간 거기는 축복받은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네들만 뭐 다 나와요. 뭐 자연 광물도 다 나옵니다. 중국에 그거 안 해도 돼요. 걔네들은 뭐 희귀자원도 다 나오는데 문제가 희귀자원을 캘라 그러면 뉴욕 한복판을 파야 되는데 그 땅값이 얼마인데 거기다가 그렇죠? 희귀금속 파겠다고 거기를 다 헤쳐놓으면은 빌딩부터 그렇죠? 부셔야 되는데 그래서 단가가 안 맞아 그렇지. 물론 이제 다른 이제 뭐 로키 산맥이나 뭐 이런데 이제 뭐 산 같은데 뭐 파다 보면 그런데 또 희귀 자원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기가 좋아요. 석유도 자기가 알아서 나오고 뭐 다 나오니까. 근데 유럽은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얘기하냐면은 유럽은 분명히 작년에 안 좋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유럽 시장은 계속 올라가요. 지금도 유럽 선물들 이탈리아, 스위스, 뭐 벨기에, 네덜란드 싹 다 플러스네요 지금. 0.05. 이거는 전날 끝난 거고. 지금은 선물 움직이는 거는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독일만 움직이네요. 나머지는 지난주 강했던 거고 그거는 취소. 근데 독일, 프랑스, 영국 지금 싹 다 지금 0.05, 0.02 다 플러스입니다. 나스닥 선물도 0.02 플러스고요. 우리나라도 빠질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이닉스 전일에 있었던 이 하이닉스 얘는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떨어지려 그러면은 뭐 TSMC서부터 해서 미국에 있는 뭐 인텔이나 ARM이나 뭐 엔비디아나 실적이 박살나야 되는데 제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안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속아가지고 반도체 안 좋구나 지금 속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기사들을 보고 미국의 뉴스들을 아주 그냥 거기다가 글씨를 아주 새기세요. 거기서 그 뭐라고 나 있냐면
올해 계속 좋습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좋고요. 2025년도도 계속 우상향이에요, 걔네들은. 2026년도도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2026년도에 계속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들은 계속 좋으면 그러면 다시 또 얘기하지만 하이닉스가 20만 원 가는 게 이게 어렵겠습니까? 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20만 원 돌파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 지금은 얘기하는 거니까 전날은 가격이 안 들어왔지만 지난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요만큼만 내려왔었으면 사졌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쉽지만 어쨌든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넘어갈 거니까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매매하기 가장 안전한 섹터의 하나입니다. 하이닉스.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반도체 장비주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급등명중 종목으로 자 가겠습니다. 자, 급등명중 종목 처음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이고 수익률은 600%가 넘었죠. 2022년도 11월 달 바닥에서 추천해놨는데 엔비디아 엮이면서 주가가 엄청 폭등을 했고 조정을 겹치고 최근에서도 다시 올라오면서 역사적인 고가를 또 돌파를 했는데 조정을 받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IT의 수요가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 앞으로 계속 증가. 2026년도가 피크가 아닙니다. 피크는 그 이후에요. 계속.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좋아질 예정이라서 그래서 얘가 율로 떨어지기보다는 고가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자, 다음은 SK하이닉스. 아까 얘기했던 거. 설명은 동일하고요. 뭐 올해 30만 원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19만 원을 향해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수익률은 56.9%고요. 30만 원 가면 얘도 100% 수익 나겠죠. 30만 원 가면 12만 원대에서 100% 나오는 거죠. 12만 원대에서 24만 원만 가도 100%니까 30만 원 예상했으니까 뭐 120% 정도 일단 올라갈 종목이고요. 수익. 자, 다음은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도 신고가 패턴인데 오늘 IT주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강하질 않아요.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건 대한전선, 뭐 이구산업, 뭐 구리 관련주, 전선 관련주, 뭐 가운전선 이런 애들인데 걔네들은 인공지능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니까 그럼 인공지능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도 언젠가 순환매가 돌겠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이것도 신고가 패턴에서 지금 싸게 내려와 있는 종목이고 일단 하이닉스가 19만 원 돌파해줘야 돼요. 그래서 19만 원 돌파가 되면서 20만 원 간다 얘기 나오고 그럼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올 겁니다.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고 뭐 실적이 지금 예상보다 더 좋을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에서 또 반도체 내놔라 지금 뭐 날리고 내가 값을 10배를 쳐줄 테니까 내놔라 그러면은 이제 뭐 갑자기 실적 추이 갑자기 10배가 또 상향을 하는 그런 정말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그냥 지은 얘기니까 이런 게 루머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지금 반도체가 지금 계속 판매가 잘 되고 있고 2025년도 물량들이 완판이 되고 2026년도도 이제 완판됐다는 소식이 조만간 또 나오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 뭐 하이닉스가 뭐 폭등을 하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따라 올라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하나마이크로는 지금 자리에서 다시 또 올라갈 때까지 오늘은 우리나라 지수가 폭등을 하거나 일단 일본 증시가 장중에 폭등을 하면은 바로 반응을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오늘은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본 증시가 안 움직여요. 오늘 지금 마이너스 0.6% 빠지고 있는데 뭐 떨어져도 여기 저점만 이 깨지면 아무 문제 없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뭐 내일이든 모레든 아니면 CPI 발표 이후에 갑자기 39,000 돌파하고 4만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반응을 좀 하겠죠. 그리고 일본 시장이 반응을 강하게 준다는 거는 미국 시장이 넘어갔으니까 강하게 주는 걸 거고 결국은 유럽, 미국,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순환하는 흐름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다. 자, 다음은 PSK. 자, 이놈도 신고가 패턴이고요. 60에서는 찍어놨고 그냥 모양만 만들고 있어요. 일본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먼저 움직여야 확인이 돼야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자, 다음은 세경하이테크. 며칠 좀 빠졌다가 다시 더 슬슬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참 강하죠. 개인들이 안 쳐다봐서 그래요. 계속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들고 있고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만 들고 있고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좀 덜 빠지고 떨어져도 이틀 만에 바로 원래 자리로 갖다 놓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이것도 참 안 빠져요.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모양만 만들고 있는데 이제 횡보하다가 하이닉스가 돌파하면 따라갈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19만 원 돌파되면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정확하게 지금 고가가 19만 1천 얼마인데 SK 하이닉스 여기 19만 1,400원인데 웬만하면 돌파가 될 겁니다. 웬만하면 돌파를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파가 되는 즉시 한미반도체도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도 야, 하이닉스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는 한 번 돌파하면은 계속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 신고가는. 그러면 하이닉스가 한 번 돌파하고 쭉쭉쭉쭉쭉 20만 원까지 계속 올라가면 갑자기 한미반도체도 세력들도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매수세로 돌리면서 올릴 거고 올려도 개인 투자자들이 비싸게 사주는 거 알기 때문에 왜냐면 반도체가 계속 좋아지니까 미국을 봐도 계속 좋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은 나중에 이거를 한미반도체를 30만 원, 50만 원으로 땡겨 올려도 개인들이 사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쓰일 거니까. 로봇 한 대 판매가 되면 그 안에 반도체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나중에 내년, 내후년에서 계속 올려가지고 아마 비싸게 팔아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반도체 혁명, 반도체 그 혁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양호하고요. 다음은 PSK홀딩스. 지금 다 얘기하는 종목들이 다 신고가 패턴들입니다. 마찬가지 걔네들이 신고가로 또 올라가 그러면 이런 애들이 또 올라가죠. 기관들이 사다 물렸어요 지금. 기관들이 열심히 사다가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린 애들이 올리겠죠. 개인들은 여기서 이미 벌써 다 팔았어요 지금. 많이 팔아갖고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갖고 있으니까 알아서 올릴 종목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거는 3월 달에 최근에 이제 매매 종목으로 단타 쳤던 YC캠이라고 또 반도체인데 자 지금 각도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우상향으로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았다가 21선에 지금 걸쳐 있는데 요게 여기는 안 깨질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는 날. 그러니까 일단 하이닉스가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얘도 양봉을 갑자기 또 뻗습니다. 이런 애들이 또 뛰어요.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애가 또 뜁니다. 어쨌든 얘는 수익률이 26.8% 올라왔다가 밀렸지만 조만간에 하이닉스가 고가를 돌파하면 또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혹시 단타 치는 분들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한번 AS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인 주성엔지니어링. 사실 급등하는 애들은 좀 전에 봤었던 각도가 이렇게 서 있는 애들 PSK홀딩스나 YC캠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9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 누가 더 빨리 20% 30% 먹느냐. 저렇게 아주 무섭게 올라가 있는 애들이 더 빨리 먹어요. 근데 주성엔지니어링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좀 안전하죠. 시가총액도 1조 5천억이나 되고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박스권에서 이렇게 다져놓고 있는데 여기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움직이니까 그리고 하이닉스 향 반도체 장비입니다.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면 결국은 얘도 올라가요. 과거서부터 하이닉스가 잘 가고 있는데 주성엔지는 왕따시키지 않았어요. IT의 대장주였고요. ALD의 4대 천왕 중에 한 개가 요건데 그중에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게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 ALD 장비 계속 좋은 얘기 나오면서 위쪽 방향으로 올릴 때까지 저는 계속 얘기할 거고요. 매수 가격은 32,150원. 원래 32,000원대도 좋은데 뭐 150원이나 32,000원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이전에서도 32,000원대 공략했던 사람들한테 여기서 수익이 한번 싹 하고 한번 15% 16% 한번 났던 적이 있죠. 그래서 비슷한 자리예요. 그래서 전날에 있었던 루머도 말도 안 되는 소식이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해외에서 TSMC나 뭐 엔비디아나 ARM이나 실적 좋다라는 게 계속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도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상향으로 올라갈 충분한 힘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이 있으니 그래서 오늘도 주성엔지니어링 오늘의 표역 종목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매수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2,15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SK 하이닉스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대장주로서 지속적인 홀딩해 보시는 전략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번호 023153-2611번이나 또는 261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로 보유 비중과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10만 5천 원, 보유 비중이 20%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상당히 좀 높게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현재 12% 두 자릿대의 높은 하락률을 보이면서 급격하게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6만 원 선을 위태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데다가 2분기에도 주가 모멘텀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각종 증권사에서 다소 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올게요. 자, 일단 엔터주의 흐름은 참 안타깝지만 지금 추세가 이미 꺾인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엔터주도 하도 많이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해서 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서 거의 언급을 안 하죠. 한번 하락을 타게 되면 오랜 시간 걸려서 그렇습니다만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자, JYP뿐만 아니라 자, YG엔터도 마찬가지죠. 다른 이제 하이브서부터 이제 4대 기획사의 차트를 보면 그나마 하이브가 제일 나은 편인데, 자, YG엔터는 지금 여기가 고가를 치고 이렇게 지금 우하향으로 떨어지죠. 언젠가는 바닥을 치겠죠. 근데 그게 고통의 시간이 원래 오래 걸려요. 기본 1년, 길게는 4, 5년 걸립니다. 근데 지금 빠진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4, 5년도 걸릴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한번 하락세를 타게 되면 오랜 시간, 그러니까 조정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이건 조정이 아니고 잠수 타겠다라는 시그널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미 고점에서 처음에 고점에 떨어질 때에서는 뭐 잠수 타는 시그널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쪽은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를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작년에 어느 순간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M도 여기 고점에 있을 때 좀 불안해 왔고,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다른 애들 비해서는 올라간 게 없어서 자, 지금 질문 주신 자, JYP도 한번 볼게요. JYP도 한때는 엄청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나중에 제가 사고 치겠는데 이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주가가 여기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바닥에서 얘도 많이 올라왔죠. 그렇게 해서 300%가 올라갔는데 300%가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더 작년에 더 치고 올라가면서 860%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그거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돌림을 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많이 줬죠.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 보니까 10만 5천 원. 그러니까 밑에서 3만 원대도 안 사고 2만 원대도 안 사고 만 원대도 안 사고 4만 원대도 안 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 원대에서 5만 원대 사이에 1, 2, 3, 4, 5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는 안 사고 있다가 이제 한창 많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좋다 하고 난리 부스를 치니까 거기에 이제 속아갖고 사게 된 경우인 거죠.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눌림목을 주고 그러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안 올라간다라는 게 눈치를 챘으면은 거기서 이제 손절을 하거나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늦었고요. 결론은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서 지금 조정받는 겁니다. 주가가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가는 원래 꿈을 먹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뭐 그래요.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실적이 안 좋아도요. 뭐 내년엔 좋을겠지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주가가 많이 이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손절은 안 되지만 추가 매수도 안 돼요. 왜냐면 올라갔다는 뭐 시그널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이 앞으로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떨어지는 지금 칼날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안 되고요. 방법은 그냥 갖고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5만 원까지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유는 되는데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여전히 하락 트렌드 하방향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제 떨어진 지 1년 됐는데
글쎄요. 일단은 한 2, 3개월 정도는 두고 보시고 아주 길게 봐서는 1년 이상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어쨌든 매수하는 시그널 자체가 안 나왔어요. 오히려 이거는 거꾸로 차트를 거꾸로 두면은 강하게 오르겠다는 시그널이거든요. 이거 매수의 시그널이에요. 거꾸로 두면. 근데 지금 이건 매도의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후성요. 후성. 예, 예. 후성은 이거는 자, 일단 제가 최근에서도 이거 별로 안 좋게 설명을 했는데 그건 못 들으셨나 보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200원에 그게 12,200원이요? 예, 예. 12,200원에 비중은요? 비중도 한 30% 되거든요. 30%? 예. 그래요. 이게 지금 우하방으로 계속 내려가는 종목도 싸다고 이게 주워 담으면 안 돼요. 예. 이렇게 계속 우하방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인데 얘도 지금 주가가 2,000원, 5,000원에서 만들어지고 움직이는 거라 그게 이제 한때 2차 전지 관련주에 갖고 다 올라갔다가 예, 예. 지금 다시 2차 전지 다시 그것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경우인데 2차 전지가 지금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고 계속 축소가 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차트도 그렇고 지금 개인 투자에 싸다고 자꾸 물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 저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추가를 좀 더 해볼까 하고 지금 저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도 이거 어디서 제가 저녁 방송인가 여기선가 상담해 드렸는데 이거 5,000원에서 2,500원까지도 보이거든요 지금. 추세가 그래요. 5,000원에서 2,500원까지요. 그렇죠. 5,000원에서 네. 또 2,500원 내면 거기서도 마이너스 50%예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냐면 일단 개인들이 네. 엄청나게 샀어요 지금. 개인이요? 그렇죠. 개인들이 싸다고 네. 엄청나게 샀는데 주식은 수급의 힘에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사면 절대 안 올라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저 전문가님이 그걸 해셔가지고 저 후성 쌀 때 해가지고 소득을 좀 많이 냈었어요. 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과거에서 2차 전지로 방향 전환돼서 나오면서 저걸 그냥 근데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제가 2차 전지 좋다로 한 얘기는 2020년도죠. 예. 제 2022년도에 제가 2차 전지에 저주를 걸었다 그랬어요. 이거 박살을 날 거다. 하지 말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2022년도에. 예. 작년에서도 2차 전지 하지 말라고 2차 전지 하지 말고 반도체 하라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니요, 들었습니다만. 분명히 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의 생각과 동일하면 그렇게 가고 틀리면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손절해서 뺐다가 다시 이미 사야 늦었죠. 돼요. 그럴 거였으면 작년에 했었어요. 작년에. 작년에요. 그렇죠. 제 작년에 2차 전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2차 전지는 단타만 해야 되고 먹고 팔고 도망가야 되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안 좋은 얘기 나올 거고 계속 떨어뜨릴 거고 뭐 고점에서 50% 떨어지는 거는 기본으로 떨어질 거. 그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제가 하여튼 악담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2차 전지에 예. 대해서. 예, 처음에는 후성이 하여튼 굉장히 좋게 그러니까 원래 전문가님이- 사람들이 수익이 냈던 종목이 많이 빠지면 싸다 들어가는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단타로만 만약에 10,000원대에서 단타로 들어갔으면 그때 단타 10,000원대 들어갔던 게 17,0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10,000원에 들어갔으면 17,000원에서 그게 뭐냐면 설거지 작용이거든요. 10,000원까지 뺐다가 들어 올린 다음에 더 빼기 위해서 이게 잠깐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개인들을 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먹을 때 팔라고 얘기했던 건데 사람들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나는 수익 났으니까 혹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조정받으면 또 사야지. 근데 2차 전지 흐름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바닥에서 8,000%가 넘게 올라갔어요. LNF가. 예. 10,000원도 안 하는 종목이 150만 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 기간이 주식은 많이 올라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뭐 지금은 어쩔 수가 없고 추가 매수도 안 예. 되고요. 이거는 예.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1년, 2년 빠져야 되나요? 그 정도는 기본으로 벌고 있어요. 예. 그래도 추가 그럼 매수는 아예- 안 되고 아예 내버려 두고 있어야 될까요? 만약에 반등을 주면은 참 좋을 텐데 반등의 기미도 안 보여서 지금 만약에 오늘 예, 갑자기 예. 한 20% 이상 급등을 하면 빨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뭔가 좋은 호재가 터져서 뭐 2차 전지 실적이 좋아져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예. 다 전력 테마로만 다 돌아가고
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꼼짝도 안 하고 맨날 떨어지기만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물타기만 하고 저는 그래서 이거 5천 원까지는 일단 기본으로 밀리지 않을까.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액면 뭐 아니야 저 유상인가 뭐 해가지고 원래 주가가 떨어질 때 별의별 악재가 다 터져요. 뭐 조만간에 또 뭐 그런 얘기 뭐 몇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들을 털어내는 건데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 만약에 이게 9천 원이라도 반등을 주게 되면 손절 고민을 좀 하세요 그냥. 9천원에만 와도 오면 다행이죠. 안 올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 중간 시황 짚어보기에 앞서서요. 아직도 종목 상담 고민에 한참 시달리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가 확인해봐야겠죠. 지금 이 시각 0.31%가량 올라주면서 32,30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0.02%, 현재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2,730선을 반납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1%가 넘는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855선 지나가고 있는 코스닥. 현재 개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매도세가 밀리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시장 약세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보이는 우리 시장은 현재 코스피가 파란불로 지금 현재 바뀐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우리 시장,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는 어떤 흐름 가져가야 할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아까도 뭐 상담을 해드렸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악담을 하고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요. 못해도 500번 이상은 얘기했어요. 심심할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들이라 어쨌든 단타만 치고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왜 2차 전지가 안 움직이고 약한지. 왜냐면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뭐 네이버 게시판을 보다 보면 2차 전지 물린 개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왜 안 움직이는 거냐? 자, 이건 너무 단순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 자, 대장이 살아야 되는데 자, 대장. 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요거하고 자, 차트를 한번 봐봐요. 차트가 지금 살아 있나요? 죽었죠? 일단 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잠을 잤으면 이제 살아 올라와야 돼. 잠에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들어야 돼요. 쭉 모처럼 하이닉스처럼 들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자,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잠을 자죠. 잠을 자면 이게 1년 잘지, 3년 잘지, 5년 잘지 기다려야 됩니다. 특히 대형주들은 무겁기 때문에 얘네를 잠에서 깨우려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난다는 모습은 자, SK하이닉스 볼게요. 자고 있어요, 깨어났어요. 이미 여기서 깨어나서 우상향 머리 들었죠? 차트가 틀립니다. 2차 전지는 다 꺾였어요, 지금. 꺾였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이 꺾였기 때문에 나머지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왜 자꾸 반도체를 해야 되냐 얘기하냐면 하이닉스가 강하죠. 한미반도체도 강하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단타를 치든지 안 치든지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 대장들이 살아있잖아요.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어가거나 시가총액 큰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머리를 들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강한 애들이 대장들이 살아나서 전진 앞으로 하고 있으면 쫄병도 더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안 되는 이유, 그다음에 IT가 강한 이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저는 그래서 IT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저희 탑 머티리얼 저희 준비가 되어 있고요. 58,200원에 20%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의 이 흐름 보자면요. 현재 이 시각 2.93% 내려가고 있고요. 53,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이것도 2차 전지 쪽인데 다행히 크게 물린 건 아니에요. 자, 차트를 보면 반등 줄 때 팔아야 돼요. 자,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반등을 줄 수 있는데 여기서 승부 걸려고 하지 말고요. 대장이 살아면 얘도 올라갈 텐데 지금 대장은 하이닉스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를 보거나 아니면 차라리 전선 테마주를 보세요. 구리 관련주나. 그래서 이거는 수익 나면 종목 교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요거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장 끝나고 4시에 또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4시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고요. 시장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 시장 신고점 돌파할 거예요. 바로 돌파할 거냐, CPI 지수 때 흔들렸다 돌파할 거냐 이 게임이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말고 불안하시면 이따 4시에 또 공개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오후 4시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유럽 시장이 이미 신고가 랠리를 경신 중입니다. 이어서 오늘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대마불사, 기승전 IT주를 공략해 보시고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2,150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